2019년 우연히 서면의 시장 골목을 지나다가 간판도 없이 그냥 복동인의 오지상이라고 적어놓은 곳이 있어서 내 참 이름도 웃기제 뭐하는 데인지 물어보기나 하자 해서 들어가서 여기 뭐하는데요 하니 뭐하는 데는 뭐하는 데라 라면 파는 데지 해서 그러면 한 그릇 줘보소 해서 먹어본 라면이 너무 맛있는 기라. 그래서 그날로 내리 6번을 달아와서 모든 메뉴를 다 먹어보면은 이런 맛있는 집이 와 이래 구석에 처박혀 있노 싶어서 열심히 마도 그리고 영상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탱자 그때 정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으네요. 영상 하나 만들 때마다 그림을 한 장씩 그렸던 때가 있었네요. 그러다가 남녀간의 사랑도 식는데 어느 순간 잊고 지내다가 문득 생각나서 다시 가보니 문을 닫았길래 장사 접으셨나 했는데 세상에 얼마 전 탱자가 용인의 뒷구이집 갔을 때 바로 건너편에 복동인의 오지상이 옮겨와 있었는데 이야 이거 역시 사장님 재벌은 누구 못 준다고 간판에 멸치 한 마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래놓으니 사람들이 뭐하는 데인 줄 모르고 들어오질 않는다 아닙니까? 탱자도 몇 번을 모르고 지나쳤다가 드디어 복동인의 오지상 딱 글자를 보고는 발이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사장님과 무려 5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했는데 5년 전보다 더 젊어져서 놀랬고 또 갈 때마다 손님의 절반이 젊은 여자분들이란데 놀랬습니다. 우쨌거나 저쨌거나 키오스크를 보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가지 메뉴가 있는데 차례대로 시키기로 하고 첫 번째 대표 메뉴 진한 니보시 시오라면 진니시 만원을 시키면 시어 사이드 메뉴로 마지막 5,000원을 추가로 시켰습니다만 탱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번 바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킨 거지 사실 굳이 사이드 메뉴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밥이 공짜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굳이 추가로 돈 쓸 필요가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는 가운데 복동인의 오지상의 대표 메뉴 탱자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일본 라멘이라고 떠들고 다녔던 극강의 멸치 육수 라면이 나왔는데 우와 정말 감동의 도가니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한 멸치 다시 향기가 확 나면서 우와 사실 탱자 전에는 그냥 뭔지도 모르고 묵었지 이게 멸치 육수로 만든 라면인지도 모르고 좀 짠데 맛있네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먹어보니 짜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고 정말 풍미장렬 더 맛있어졌네요. 탱자의 입맛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복동인의 오지상 사장님의 실력이 거의 달인의 경지에 이른 걸까요? 탱자 분명 예전에는 맛은 있었지만 좀 짜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유가 혹시 최근에 페루에 가서 현지 유명 음식점에서 소태 같은 음식으로 혹독한 수련을 받은 결과로 탱자가 짠 것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것 아닐까 그런 망상을 하면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날 저녁에 복동인의 오지상에 두 번째로 와서 진한 니보시 쇼유라면 찐니쇼 만원과 볶음밥 5,000원을 같이 시켰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볶음밥 굳이 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지만 요즘 같은 붉은기에 돈 5,000원 정도로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짜밥이 천지백가리로 있는데 볶음밥은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어제와 똑같이 정말 진하고 탁한 국물에 진한 니보시 쇼유 라면이 멸치 다시 냄새를 팍팍팍 풍기면서 나오는데 으아 정말 감동적입니다. 행복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물 시간에 사람의 기본 입맛 4가지 짠맛, 단맛, 쓴맛, 신맛을 배운 기억이 나는데 쓴맛은 독약이 주로 쓰니 피하라는 뜻이고 신맛은 상한 음식이 신맛을 내니 먹지 말고 피하라고 준 맛이고 단맛과 짠맛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맛이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체의 구성성분이 소금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여튼 정말 환상적입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찐니시나 찐니시오나 국물만 다르고 나머지 들어간 재료가 똑같아 보니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기와이면 어떻게든 눈으로도 구별할 수 있게 차이를 좀 주면 먹을 때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입으로 뿐만 아니라 먼저 눈으로 먹는 사회이기 때문이지요. 으아 이 진한 라면 국물에 밥 한 덩어리 풍덩 던져서 말아먹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탱자가 볶음밥을 시켜버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볶음밥 굳이 안 시켜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탱자는 국물을 생짜로 원샷 했는데 마치 죽방염으로 멸치대가 수만 수천 마리만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탱자 유튜브 영상만 아니면 그냥 평생을 찐니시랑 찐니쇼만 번갈아 먹다가 그걸로 인생 종치는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은데 명색이 유튜버인데 말리시 말리쇼도 먹어봐야 하는데 사실 먹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진한 국물이 취향에 딱 맞다면 맑은 국물은 상대적으로
덜 맛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진한 국물 부담스럽더라, 맑은 국물이 좋더라 하면 아마 진한 국물이 먹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건너뛸라 하다가 다시 한번 낙장불입 정신에 입각해서 무조건 키오스크 화면 순서대로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맑은 니보시 씌우려면 말리시 9,000원입니다. 말리시의 장점은 국물이 맑아 나오니 마치 맑은 연못에 밑바닥이 다 보이듯이 들어간 재료들이 아주 잘 보입니다. 진한 국물 라면의 경우 국물이 탁해서 아래에 면이 깔렸는지 안 깔렸는지도 잘 안 보이지 뒤집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데 반해 아무래도 잘 보여서 좋기는 한데 그래도 탱자는 진한 국물이 뭔가 맛도 진할 것 같고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탱자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 마지막 사이드 메뉴인 치킨 가라에게 4,000원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참 공짜밥이 있는데도 또 비주얼 땜빵을 위해 사이드를 시켜 놓으니 정작 국물에 밥 말아 먹고 싶어도 말아 먹지도 못하고 환장하겠는데요. 아, 이거 제일 별 기대가 없어서 제일 나중에 시킨 치킨 가라에게가 제법 괜찮네요. 치킨 가라에게 가라아게 뭐 하여튼 하면 기억에 남는 게 부산대학 우동집 쿠카이아에서 서비스로 주던 치킨 한 덩어리였습니다. 쿠카이아가 우동 맛집이기도 했지만 치킨 가라아게 맛이 우리하고 무지하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복도인의 오지상의 치킨 가라에게는 전혀 성상이 다르면서도 또 독특하고 맛있었습니다. 확실히 라면과 치킨 사이드 메뉴를 같이 시켜 놓으니 양이 많기는 많네요. 드디어 이제 네 번째부터는 공짜밥을 먹어볼 수 있겠구나 하는 부푼 기대를 안고 맑은 니보시 쇼유라면 말리쇼 9,000원을 시키고 발이 전자밥통 앞으로 달려가서 밥을 떠는데 에헤이 그리도 공짜밥 해샀더니 밥을 와 이거밖에 안 떠노. 그러게 말입니다. 이날이 일요일 오후인데 이날 저녁 교회 사랑방 식구들과 한우 고깃집에서 고기 묵기로 해서 지금 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기라요. 네, 참 여러모로 뭐 공짜밥 한번 걸판지게 먹어보기 힘들다, 그렇죠? 분명 올 때마다 다른 메뉴를 먹고 있는데 고기도 똑같고 면도 똑같고 계란도 똑같고 국물만 다른 음식을 네 번째 먹고 있어 놓으니 자꾸만 똑같은 음식을 반복하는 것 같네요. 일단 열심히 건더기 다 건져 먹고 드디어 풍덩 밥을 던져 넣어서 말아 먹어봤습니다. 이야, 이게 맑은 국물이 아니고 질퍽한 뻘탕물 같은 진니씨나 진니쇼 같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소원 풀었고 또 꼴꼴꼴꼴꼴꼴꼴 계속 이러면 너무 추룩현님 흉내 내는 것 같아서 짤짤짤짤짤 뭐 이렇게 바꿔야 하려나요? 자, 더빙 삼매경에 빠져있다 보니 밤 12시가 다 됐네요. 얼른 해 뜨기 전에 진도 나가야겠네요. 드디어 5번째 복도인의 오지상을 찾아가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메뉴 시키고 짤짤짤짤짤 물도 따르고 호기롭게 밥 한 덩어리 크게 퍼서 딱 앉아서 라면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 오늘 순서가 니보시 아브라 소바 10,000원. 아니 니보시요, 니보시 아브라 소바가 도대체 뭐요? 딱 나왔는데 세상에 밥 말아 먹을 국물이 없는 비빔라면이네요. 아이고 이거 뭐 처음부터 뭐 아우가 잘 안 맞는다 싶더니 공짜밥 좀 마음 놓고 묵고 볼라카이 뭐 딱딱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이거 뭐 그렇다고 기왕에 퍼 담아온 밥을 다시 전자밥통에 다시 던져 넣을 수는 없고 낙장불입 정신에 입각하여 면을 다 먹으면 밥을 말아 먹기는커녕 비비지도 못할 것 같아서 적당히 먹다가 면 위에다 막 밥을 던져 넣었습니다. 우쨌거나 저쨌거나 성공적으로 클리어했고요. 이제 6번째, 이미 밥 한 공기 이빠이 담아왔고 짤짤짤짤짤 물 한 잔 따르고 오늘 시킨 6번째 메뉴는 니보시요 나야 니보시 츠케멘 10,000원. 세상에 이것 보이소. 이 걸쭉한 늪지대 같은 국물에 밥을 말아먹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뒷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2개 메뉴는 다음을 위하여 남겨두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바로 이어지는 탱자의 만화로 보는 죽기 전에 가야 할 곳 59번째 이야기는 역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동화의 나라 무스티아 생트마리에 도착해서 맨 처음 본 풍경입니다.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요준공주 아르웬이 사는 마을에 도착한 것 같았고 바로 여기가 탱자가 묵을 숙소라고 해서 더 기뻤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여행 계획 세우고 운전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한 동기 최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
산의 모습, 아름다운 동물, 그리고 마을 중간을 단풍에서 내려오는 폭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는데 폭포 시작 부위에 오래된 축구공 하나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서야 여기가 요정의 나라가 아니고 쓰레기가 있는 인간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베르동 협곡을 지나 무스티에 생트마리에 도착해서 맨 처음 든 생각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요정의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요정의 마을답게 요정들이 파티를 열고 있는 곳이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 봤습니다. 바로 쫓겨났고 기왕이면 폭포 옆에 이 호텔이 내 방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진짜 여기가 내 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무스티에 생트마리가 요정의 마을이라 할만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 호텔방에 묵지 않아도 좋으니 한 번만 더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스티에 생트마리 첫인상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이야기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와 탱자였습니다.